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또 시작이네요. 예, 항상 처음은 설레고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예,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예, 이 첫 주인데 이제는 아직 기본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첫 주는 이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약간의 그런 부분들 병행하면서,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공법. 그죠? 공법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예,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 중에서 제일 양이 많아요. 예, 많으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죠. 많으니까. 뭐 어려운 거는 어떠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양이 많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하고, 예, 처음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자, 그 부동산 공법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예요? 부동산,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반대말이 뭐예요? 동산이죠. 여러분 동산, 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동산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착물 중에서도 정착된 물건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 할 때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공법은 또 뭐냐? 이제 문제는 공법. 자, 공법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뭘까요?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사법이라는 법도 없고 공법이라는 법도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사법,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사법이라는 것은 뭘 사법이라고 하냐면 사법의 법의 형태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기울하고 있는 법, 이런 법들을 다 통칭해서 사법이다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 우리 1차 시험 과목에 뭐가 있습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죠. 여러분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갑을 병정을 배워요. 갑과 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 법의 형태를 다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법. 그러면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들이 민법이겠죠. 민법이라든지 또는 상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법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개개인의 이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그럼 반대 개념이겠죠.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국가 등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 등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 자, 그러면 법의 형태가 수평적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잖아요. 상하잖아요, 상하. 그래서 국가 등 행정 주체가 우리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공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공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들이 뭐냐? 우리가 헌법 있죠. 헌법이라는 것, 또 행정법이라는 것, 행정법, 자, 행정법 또는 형법이라는 것, 자, 이런 법들이 다 공법에 해당되는 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이 행정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적인 이론이 좀 숙지가 돼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훨씬 수월해요. 부동산법.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리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 그죠? 예, 국가적 행정주체가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 그러면 공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공법은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것은 다수의 행복이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규제법인 부동산 공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일단 많을까요? 작을까요? 겁나 많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부동산 규제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많은 부동산 규제법 중에서 6개 법률을 우리 시험 과목으로 보고 있어요. 6개 법률. 그래서 이 6개 법률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6개 법률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총 40문제가 출제돼요. 40문제 오지산다형으로 객관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6개 법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뭘 배웠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그거 배웠죠?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 그 하나법이잖아요. 하나법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공법은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출제가 어떤 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자, 이 국토계획법은 이 국토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여기가 한반도다 그러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요. 전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이용해라. 자, 그래서 큰 테마는 2개예요.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 2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계획인데 우리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행정계획인데 이 계획에는요 여러 가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배워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획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생소하죠? 네, 좀씩 나중에 차츰 듣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용도죠. 먼저 질문할게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졌을까요?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토지. 땅의 용도가 정해졌겠죠? 그죠? 만약에 땅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땅에다가 노보호텔 짓고 어떤 사람은 룸사롱 짓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짓고 어떤 사람은 공장 짓고 그러면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용도를 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이라는 이야기예요. 전국토에 대해서 땅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이 법에 의해서 용도를 정하고 있고 또 인천시도 이 법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있고 또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토지 용도를 다 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용도를 정하는데 토지 용도를 정하는데 이 필지별로 이것은 주거용지, 이 지역은 상업용지, 이렇게 공업용지 이렇게는 하지 않겠죠. 지역을 단위로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지역,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먼저 용도지역은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전국토는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자,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전국토는 도관 농자로 구분한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업할 때 무수히 들어야 될 단어들이에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전국토는. 그러면 여기는 도시적이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비도시적이다. 이렇게 용도를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도시적이다. 도가 농자 나눠요. 그러면 도시적은 어떤 지역을 도시적이라고 지적하냐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세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는 용도를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무슨 지역이겠어요? 용도가 도시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는 지역은 또 무슨 지역이 되겠어요? 도시지역이죠. 우리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 지역은 뭐가 되겠어요? 도시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땅덩어리는 작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죠? 서울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많은 시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땅덩어리 전체가 도시적인 것은 서울시밖에 없어요. 서울시 행정 관할은 모두 다 용도적이다, 도시적입니다. 도시적.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잖아요. 근데 인천에는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까 도시고 시가 아닌 구는 비도시다 이게 아니고 시군은 우리 행정 관할을 시군이라고 부르지만 용도는 다 달라요. 인구가 사는 그러면 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적잖아요. 하지만 군 같은 경우도 읍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군 안에도 용도적은 뭐가 있다? 도시적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시가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용도적은 도시적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 도관 농자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서울은 전체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요. 도시지역 안에는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요.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이 있다고요? 주상공록. 근데 관리지역 안에 주상공록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또 농림지역 안에 주상공록이 있다 이러면 안 되고 큰 구분은 도관 농자가 이게 큰 구분이고 그죠? 자, 이렇게 있는 색깔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도관 농자고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딱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지금 서울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에 거주 안녕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뭘 지정하겠어요? 주거지역을 딱 지정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용도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주택의 용도로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에. 근데 그 주택도 어떤 지역 보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것도 땅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거지역에도 또 단독주택이 중심이 되는 지역도 있고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도 또 나중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 땅의 용도를 또 세분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용도지역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이겠구나. 그럼 서울시가 상업지역을 딱 지정했어. 그러면 상업지역의 쓰임을 딱 이 땅은 상업의 용도로 써라 라고 땅의 용도를 딱 정해줬으면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무슨 시설이 들어서겠어요? 상업적이니까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서겠잖아요. 그러면 공업적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서겠어요? 공장에 땅의 쓰임을 딱 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도시적 안에서도 다 이런 건물만 들어서고 그냥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 안에서도 개발하지 말고 보존할 땅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지역이 녹지지역이다. 그래서 도시적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땅의 용도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많은 용도, 지역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전국토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쓰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국토계획 및 유난 법률에서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공법은 6개 법률에서 출제 문항수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12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법명이 길죠. B니까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정식 약칭이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남자친구 그러면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남친구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항상 줄여서 이제 부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12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전국토에 대해서 이런 땅의 용도가 이 법에서 정해졌겠구나. 그죠? 쓸 수 있는 용도를 딱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나 그러면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개발할 땅이 아니죠. 이 땅은 개발할 땅이지만 이런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해놨지만 이 땅들은 개발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도시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런 신도시, 우리 여기 있는 위례 신도시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녹지나 관리지역에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시개발법입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정한 사업이죠. 흔히 말하는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커서 이런 신도시를 이런 지역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녹지나 관리나 이런 지역들을 이런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발법은 개발 사업, 그럼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를 개발 사업할 것인지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개발 구역 지정도 나올 것이고, 또 그러면 여기에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누가 개발할 거냐? 개발할 거냐? 누가 할까요? LH 같은 공공 개발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민간 개발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최근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성남시의 대장동의 그 개발 주체가 공공 개발이냐 아니면 민간 개발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발 사업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도시 개발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개발 사업 하는데 시행자가 땅을 다 사가지고 하는 수용 방식, 보상급 지급하고 하는 수용 방식을 할 것인지, 또는 이 개발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택지 개발해서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그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 하냐면 땅을 사서 보상급 지급하는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용 방식. 그리고 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 이제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교환해주는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1년에 이런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이 개발법도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6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없는 걸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만드는 건데, 그에 반해서 이 구도심 지역에, 이제 이 지역들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는 건물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주택이 들어섰던, 상가가 들어섰던, 뭐가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 노후 불량하면 뭐 해야겠어요? 재개발도 하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재개발은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재개발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개발은 있는 건물 뜯어 고치는 것이니까 이제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지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이런 하려면, 이런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냐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 있는 거 뜯어 고친다. 그죠? 개발 사업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얼굴을 개발한다 그래요? 정비한다 그래요? 네? 개발한다 그래요? 정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그러면 정비라는 거 있는 걸 뜯어 고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는 재개발하고 있고 어디는 재건축하고 있고 그러죠. 근데 가끔씩 궁금했죠. 아니, 어떤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을 하느냐. 자, 재건축은 주택이 대상이고요.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도 있고 도심 재개발도 있고 공장 재개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재개발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여기는 다시 개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이게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인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강남에서 재건축 많이 하죠. 강남은 어떤 지역이에요? 1970년도에 대단지 택지 개발이 돼서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택지 개발이 돼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기반시설이 조성이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반시설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시간이 흘러서 노후 불량하니까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도 설치 확충하면서 건물도 다시 짓는 게 재개발이고. 그러니까 어느 게 그러면 공공성이 강하겠어요? 재개발이 강하겠어요? 재건축이 강하겠어요? 재개발이 훨씬 강하죠, 공공성은. 그죠?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들어대고 거기다가 용적률 올려서 고층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특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재개발 지역의 특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요? 재건축이 높아요?
재건축이 높죠. 왜냐하면 재개발할 때는 공공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토지소득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그게 안 하잖아요.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니까 훨씬 특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재개발은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재건축은 또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특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의 일련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비법을 보면 우리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 숙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 할 때는 어디가 재개발 사업이 실시될 지역인지, 재개발 구역도 지정하고, 재건축 구역도 지정하고, 또 시행자도 정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성격상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에 어느 게 사업의 범위가 클까요? 개발 사업이 클까요? 정비 사업이 클까요? 개발 사업은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 사업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행자가 공공주도도 있고 민간주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공주도로 많이 해요. 공공주도로.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사업이잖아요. 우리 동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의 시행자가 민간주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하고 인가받고 관리청지 작성하고 일련의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 법이 정비법이다. 줄여서 이제 도시정비법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은 앞에 도시가 붙었네. 이거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지역이고 여기는 있는 도시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중에서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서도 6문제, 여기서도 6문제. 6문제씩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지 택지 개발하고 또 이 땅에다가 건물 짓고 하려면 궁극적인 목적은 살기 좋기 위해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건축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여기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상가, 공장이 막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질 때는 허가받아서 지어야겠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일련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일반법입니다. 이 건축법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7문제가 출제돼요. 아까 부동산공법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 세 개 법들은, 여기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인데, 그러면 건축법 시험에 7문제가 출제돼요. 7문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이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땅은,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주거적의 땅,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지을 거예요. 주택을 지을 때는 여러분이 이 건축 허가 받아서 지을까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을까요? 주택 짓는다 그럴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건물 지을 때는 이제 또 건축법 적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건물은 다 건축법 적용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택을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아서 지을까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을까요? 그저 허가 받아서요. 여러분은 허가 받아서요. 이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허가 받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뭐예요? 주택이겠죠? 주택이겠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잠자는 공간이니까, 이 주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택이 들어서는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써. 호. 메토. 근데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거. 그래서 아파트 몇 세대 그러잖아요. 여기에 땅에서, 즉, 이걸 이제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이 주택단지에서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받냐면, 주택법이 딱 나와요. 주택법은 주택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항상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자, 주택법은 주택은 주택이지만 몇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건설업자인데 요즘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거 조성 많이 하잖아요. 이거 타운하우스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서는데 30동 미만, 우리 건물 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30동 미만으로 짓는다. 전원주택 부지를 전원주택을 짓는데 30동 미만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 건설업자는 뭐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짓는다는 얘기. 근데 30동 이상 짓는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택법에 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건축허가,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그죠? 그러면 이 주택법은 그런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주택이 여기서 뭐 아파트 3세대니까 뭐 600세대 들어서도 이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1000세대 들어서도.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는 투기 우려가 있으면 여기서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도 나오고 또 현대나 삼성이 땅 사서 여기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뉴스에서 들어봤던 투기 과열지구니 조정 대상 지역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다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하면 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죠? 막 공법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네. 그러면 이런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 주택법. 여기 또 7문제가 출제됩니다. 7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그리고 또 우리 시험범에 농지죠. 농지. 도시적 안에도 농지가 있어요. 그리고 비도시적에도 농지가, 당연히 여기 농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농지 임야니까. 그죠? 그러면 농지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냐면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자, 대한민국 땅 중에서, 이게 지금 한반도 국토인데 대한민국 땅 중에서 유일하게 소유가 제한되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겁나 많아요. 그럴 때 뭐 이런 상업용지 살 때 소유 제한을 받을까요? 상가부지 살 때? 돈 있으면 사면 돼요. 그죠? 사면 돼. 여기는 주택부지 살 때 소유에 제한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돈 있으면 사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땅 중에 유일하게 소유가 제한되는 땅이 무슨 땅일까요? 농지예요. 농지는요, 헌법에 딱 명문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뭐가 있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제일 높은 부분은 헌법이잖아요. 그러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밭을 갈 사람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즉 농업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토에서 중요한 식량 근간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아무나 소유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보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에요. 근데 농지법은 시험에 몇 문제 출제돼요? 2문제가 출제된다. 물론 여기는 이런 나머지 땅들이 임야가 겁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야와 관련된 땅은 산지관리법인데, 다행히도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다행인 거죠. 농지법만 이렇게 시험에 출제돼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아까 6개 법률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무슨 법이 있다고요? 국토계획법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6문제. 그리고 건축법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7문제. 주택법 몇 문제? 7문제. 그리고 농지법은 몇 문제? 2문제. 그래서 이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출제 문항수가 딱딱딱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여기서 10문제 출제되고 여기서 2문제 출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돼. 그러면 지금 우리 공법의 시험 범위 6개 법률을 배웠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법이 무슨 법일까요?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딱 느낌에 이 6개 법률 중에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가? 농지법?
오, 저랑 같은 거 아니에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예? 실은 제일 재밌는 것은 농지법이에요. 왜? 여러분 농지 딸이잖아요. 그죠? 다들 여러분은 시티 출신이에요? 저는 컨츄리인데. 예? 농지법이 제일 재밌어요. 예, 농지의 수요와 이용과 보존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 농지법이 제일 재밌어. 농지법이. 그래서 실제 농지법 시간에 수업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빛나. 물어보면 또 너무 대답도 잘해. 모르는 것도 없어. 근데 그분 저랑 한 5년 동안 지금 같이 수업 받고 있어요. 예? 올해도 내년에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죽어라고 해도 몇 문제예요? 2문제잖아요. 2문제. 농지법 2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맥스가 2문제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농지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천천히 7, 8월 달에 천천히 해도 돼요. 그때 요거 나옵니다 라고 하면 찍어주면 그거 맞으면 돼요. 예? 농지법 그리고 또 어렵게도 안 나와요. 올해 2문제에 다 맞출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당분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개 법률이 있는데 첫 수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것 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공부 양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법의 시험 공부 방법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한 과목으로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제 배웠던 공인중개사법보다는 양으로 따지면 6개 법률이니까 공인중개사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공법은 양이 이렇게 된다. 근데 똑같이 여기도 40문제, 여기도 40문제 출제된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면 공법은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법은 80점이 100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20% 부분은 8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맞을 수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7, 8개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맞기 힘들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공법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공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심내지 마세요. 100점 맞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00점 맞아서 공인중개사법, 올해 공인중개사법 어렵게 나왔다는데 공법은 올해 좀 약간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공법 열심히 공부해서 공법 100점 맞아서 공인중개사법 이거 점수 보태줘야겠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공법은 자기 점수만 맞으면 잘한 거예요. 그러면 공법은 몇 점이 100점일까요? 80점이 100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몇 점 맞을까요? 6점 맞으면 돼요. 6점이면 몇 문제 맞으면 된다는 얘기. 24문제만 맞으면 돼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범위 넓히지 마세요. 넓히지 마세요. 넓히지 마시고 그러면 넓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드린 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자.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공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그랬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용어예요. 용어. 지금 우리 11월 달, 12월 달에 용어 정리하는 거잖아요. 용어 개념 정리하는 거죠. 이 문제가 40문제가 딱 나오는데 문제를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와 개념 정리가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투기 과열 지구가 뭔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용어 정리가 돼야 책을 기본서가 나오면 책을 읽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와 개념만. 실제 올해 시험에 이 32회 공법 기출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용어에 관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각 6개 법률 중에 각 과목당 다 용어를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달달달달 내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용어 개념 정리만 충실히 하세요. 개념 정리만. 그 다음에 용어 개념 잡아야 그 다음에 체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중에는 뭐 체계도다 뭐 체계도다 하는데 아니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체계가 잡힐 겁니까? 기본 개념이 잡혀야 뭐 체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체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냐면 공법은
6개 법률 양도 많고 특히나 공법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시장군수구청장이냐? 누구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개발사업을 아까 단지 조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 누구냐? 찾아라. 올해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법은 누구냐? 뭐 이런 권한자를 물어보는 거 잘 나오고. 또 숫자도 또 6개 법률이니까 숫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어떨 때는 14일, 어떨 때는 뭐 30일, 어떨 때는 막 45일, 어떨 때는 60일, 어떨 때는 120일 막 이런 숫자도 너무너무 외워야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공법은 암기 과목이다 생각하고요. 무조건 냅다 외우려고만 생각하죠. 무조건 처음부터. 근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암기할 것들은 반복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질려가지고 공부 못해요. 질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암기는 나중에 되니까 절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듣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요, 공부가 충실히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 암기돼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개념 용어 중심의 답, 그리고 체계 중심,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자. 아까 6개 법률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요즘은 뭐 이게 중요한 거 하나 포기하고 2개 포기하고 막 이거 몇 개 법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들,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돼요. 법을 포기하지만 안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 부분이 어디가 중요할까요? 아까 6개 법률이 있었는데. 일단, 국토계획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12문제 출제됐잖아요. 12문제. 실제 공부는 제일 어려워요. 그게 양이 많기 때문에. 국토 12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12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는 항상 매년 맞을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많고 좀 공부하기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면 돼요. 10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의 반대 개념 또 아까 뭐와 비교해 볼까요? 이건 전국토지에서 적용되는 법이니까 다른 법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가 30%지만 이 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정비겠죠? 아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었잖아요. 개발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 정비는 있는 거 뜯어 고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 여기도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이 정비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내용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정비 사업은 여러분 재산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합 설립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이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보완 수정하면서 내용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물론 공공사업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공공주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심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도시개발법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시행 절차고 또 시행 절차니까 절차법이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먼저 정리를 하면 나중에 정비법 들어갈 때 비교하면서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개발법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절차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하면, 이제 요거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재밌어요. 자, 그래 보시고, 또 건축법의 또, 반대적인 개념은 뭐겠어요? 주택법이겠죠? 주택법은, 건축법은 여러 가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이 정되는 법이라고 했어요? 30호 3세대 이상의 주택이 적용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을 정리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또 주택법도 정리하기가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어렵냐 쉽냐 이걸 떠나서 먼저 정리를 하면 쉽게 같이 정리하기가 편한 부분이 이 세 개 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법을 6월까지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면 하시고, 농지법은 아예 우리 공법에는 사전에 농지법은 없다 생각하시면
7월 달 정도 되면 그때 가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농지법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사람이 참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세 개 법을 언제까지? 6월 달까지는 해주세요. 시간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이지만 1차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민법 학개론은 여러분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법은 2차지만 양이 많으니까 1차처럼 같이 먼저 취급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 보지 마시고 이 3법 언제까지? 6월 달까지. 그러면 이 3법이 6월 달까지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 법들은요 자신감이 생기거든. 기본적으로 공법 24점만 맞으면 60점 맞으면 되는데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요거 공부할 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3법 위주로 6월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가끔씩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뭔 질문? 문제에 대한 질문보다 선생님 공법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 공부에 뭐 왕도가 있습니까? 보고 또 보고 해야지. 반복하세요. 이게 가장 공부의 진리입니다. 공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오늘 배웠던 것 그냥 들었던 것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주에 이렇게 오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배우는 거 좀 이따 2교시 때 제가 수업해드리는 기초적인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은 예습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였던 거 복습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요즘은 우리 인강 있잖아요. 듣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게 이 공법이란 자체가 생활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개념이 하나씩 이 단어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아셨죠?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거예요. 여기 있네. 즐거운 공법이네. 자, 그죠? 이 공법 시간만 되면요. 아니, 대한민국 말이 이렇게 어렵나? 아니, 한글로 써져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 수업의 내용이 마치 AFKN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려.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랬잖아요. 반복 하다 보면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고. 알아가게 되면 그때는 들립니다. 들리면 그때부터는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힘들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이런 이야기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때 좀 뭐 학원 나오실 때 또 인강 들으실 때 즐거운 마음을 하세요. 즐거운 마음을. 즐거우면 결과도 좋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 공법 수업할 때요. 즐거운 공법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법 우리 꼭 할 때 2교시 때는 공법을 입문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나오죠. 그때 이런 행정법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좀 쉬겠습니다.